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과 관련해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해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권준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세월호가 침몰한 직후에 그 수습 그리고 초기 수사를 맡았던 사람이 유병헌 전 회장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그렇습니다. 이 해경의 이용욱 정보수사국장이 이 세모라는 기업 출신 인사라는 겁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세모라는 그룹은 지금 청해진 해운 그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헌 회장 일가가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모 출신 그 인사가 해경의 특채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번 세월호 사고 직후에 그 초기 사고 수습 그리고 수사에도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이용욱 국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한번 드리자면요. 예. 네. 91년부터 97년까지 이 세모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97년에 이 조선공학 박사를 따면서 세모를 나옵니다. 예. 그리고 97년도, 그러니까 박사를 딴 이후에 해경의 경정 특채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97년도 그 박사를 따고, 그리고 세모에 들어가고, 그리고 97년도 8월 달에 세모는 그 당시에 또 부도가 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묘하게 이 시기가 겹치게 되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 세모그룹 출신 기업 인사가 박사 학위를 따서 세모에 들어왔고, 예. 경찰에 들어왔고, 해경에 들어왔고, 예. 경찰에 들어와서도 97년부터 4년 만에 이 서장급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총경으로 승진을 했고, 초고속 승진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4년 만이 아니고 10년 만에 총경으로 승진을 했고, 예,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한 거는 4년 만에 승진을 했습니다. 이른바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자리에. 이 경찰에 꽂히고요. 뭐 군으로 따지면 별 스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정보수사국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찰청에는 정보국이 있고 수사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가지 역할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경에서도 요직 중에 요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이 조선공학 박사 출신이 이 정보와 수사,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정보와 수사를 맡은 이 최고 책임자가 될 수 있었느냐, 이런 지금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의혹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 유병헌 키드, 유병헌 장학생이다, 이런 의혹이 있는 인물이 그 해경에 들어갔다는 건데, 세모 출신일 뿐만 아니라 구원파 신도였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것처럼 97년에 땄던 박사 학위 논문에 면학의 계기를 만들어주신 세모 유병헌 회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논문 초록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썼다는 네네.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더더욱 이 세모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냥 단순히 세모 출신이 아니라 유병헌 회장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국장이 그러면 그동안의 수습이나 수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확인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사고 해역에서 해경이 해군 투입을 막았다, 뭐 사고 초기에 UDT도 막았다, 이런 의혹들이 여러 가지 지금 자본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세모 출신의 해경 간부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사실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욱 국장은 사고 현장에서 직접 구조라든지 수습을 했던 게 아니라 가족들 지원을 맡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뭐 직접 이 구조와는 관련이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고 당일 청해진 해운을 압수수색한 게 바로 해경 정보수사국 밑에 있는 광역수사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시 그 청해진 해운을 압수수색했던 이 수사팀의 최고 책임자가 바로 이용욱 국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에 다니던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책임자였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건데요. 따라서 유병헌 회장과 관련 있는 인물이 청해진 해운을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닌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하지만 이제 또 이 국장 입장에서는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입장도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용욱 국장이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은요, 세모에 근무한 건 맞지만 유병헌 회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리고 사고 당일 가족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네. 또 이 당시 수사는 이 해경 본청이 아니라 서해 해경청이 사실상 수사를 이끌었다. 그리고 구원파 신도긴 했지만 이미 해경에 들어가면서 구원파하고는 인연을 끊었다. 오히려 구원파 입장에서는 본인이 배신자로 느껴질 거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국장이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 구원파 생활한 것은 제가 대학 막 들어가기 그 직전으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거기하고 인연을 끊은 시점은 97년도 퇴사하고 얼마 아닌 그 이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받으셨으니까 10년 이상이신다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그 당시 유병헌 회장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개인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봤죠. 예, 교회에서는 봤습니다. 그 당시. 유병헌 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평가는 지금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제 신념에 의해서, 종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지금 포도나무교회하고 그 포도나무교회에 몸담고 있고 구원파하고 지금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논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자, 법적 대응도 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용욱 국장은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해경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떤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일단 이용욱 국장을 보직 이동하는 것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뭐 네. 판사들도 재판할 때요, 자기가 관련된 그 사건은 맞지 않는 그런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도 범죄 수사 규칙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업체라든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수사는 못하도록 돼 있고요. 해경도 당연히 있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일부 내용을 보면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고 직후에 이 구원파 쪽에서 이용욱 국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예. 받지 않았다더라 이런 얘기를 아는 사람이 전해 들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지 과거 경력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커넥션이 있었던 건지 이거 분명히 한번 밝혀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예. 어제 또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해경이 그 민간 잠수업체죠. 언딘의 먼저 선점을 위해서 해군 투입을 막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새정치연합의 진성준 의원이 국방부에 질의를 했고 국방부에서 공식 답변서가 온 내용이었습니다. 네. 세월호 사고 이후에 해군이 어떤 과정으로 투입이 됐느냐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래픽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군 답변서를 보게 되면요. 사고 당일인 16일 저녁에 해경이 잠수 작업을 통제했다. 그러니까 지금 부각이 된 글자를 보면요. 하잠색이라는 거는 이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지금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부족했다. 그렇죠. 해군이 하나를 사고 직후에 설치를 했는데 예. 이게 하나니까 잠수를 할 수 있는 인원이 극히 제한돼 있었다. 예. 그런데 이 해군에서 설치한 가이드라인을 해군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예. 해경이 이 가이드라인을 타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답변서 내용만 봐도요. 사실은 해군 쪽에서 굉장히 좀 뭔가 좀 언짢은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이 나는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언짢은 것보다도 논리적으로 가이드라인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 잠수사들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해군은 빠져라.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을 누가 설치했어요? 해군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럼 해군이 더 들어가면 가이드라인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고 그런데 당시에 이 구역 자체는 이 천안함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군함이고 군사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해군이 맡았지만 예. 이곳은 군사작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경이 이 총괄 지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군이 아닌 해경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인데 다음 그래픽도 계속 보시죠. 두 번째 장을 보게 되면 16일 첫날 말고 17일 이튿날 상황도 나옵니다. 17일 이튿날 상황을 들어보면요. 17일 아침에 7시쯤에 이때 당시에 정조 시간입니다. 조류가 약하기 때문에 가장 잠수를 하기 좋은 시간대에 예. SSU 그리고 UDT 대원이 19명이 잠수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민간 업체인 언딘부터 먼저 잠수를 시켜야 한다면서 현장 접근을 통제했다. 결국에는 최정예 요원인 해군 요원들의 투입을 막고 언딘부터 넣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군은 상호 간섭 배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그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해경의 통제를 수용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러섰다,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딘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 그리고 해경이 형장을 그때 당시에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경이 현장을 독점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그 국회에서 있었던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고 계속 네. 질문 나누도록 하죠. 초동 단계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때가 발을 동동 구르는 시점 아닙니까? 1분 1초가 귀한 시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해작전의 최고 정예부대들이 들어갔는데, 예? 이네들이 정말로 전문가들인데 이네들이 투입하려고 하는 것을 해경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국방부, 해군은, 우리 군은 해경이 주도하고 우리는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뒷짐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납득이 가는 일입니까? 나 그 관계에서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고 뭐고 간에 이게 국방부의 공식 답변입니다, 장관. 이 사실 모르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아직 보고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답변이 공식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올 수 있습니까? 참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 아니 뭐 지금 뭐 논란되고 있는 다이빙벨 이런 논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가장 정예부대 아닙니까? 해군은 다른 그렇죠. 이 민간업체랑은 또 달라요. 그런데 해군이 빠지고 민간업체가 들어갔다는 거는 이건 정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어제 그 저녁 6시에 해경청장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언딘 투입을 위해서 해군의 잠수를 막은 게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해경청장은 이 해군과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러면서 해군이 입장을 밝힐 거다 이렇게 아예 공을 넘겨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국회 국방위에서는 국방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는데 나는 보고받지 못했다. 어허. 알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내용, 그러니까 UDT 잠수를 막았다는 내용은 그러니까 국방부에 국회 답변을 요청하면은 이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다가 그 답변을 요청을 하고요. 그러니까 해군에서 직접 답변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 당시의 상황이 이런 상황은 맞았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해군 쪽에서 뒤늦게 어제 얘기했던 거는 통제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통제가 아니라 상호 협의하에 양해가 됐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최정예 요원이 들어가는 대신 그렇죠. 해경이나 언딘이 들어갔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명확한 지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네. 언딘이 전문 업체는 맞아요. 뭐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사고 해역의 경험도 있고 뭐 기술도 갖췄다고 합니다. 뭐 국제 규제 그렇지만 해군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배 선수 부분과 선미 부분을 그 자리에서 바로 나눠서 선수는 해경이 맡고 선미는 해군이 맡았다.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 그래도 1분 1초가 모자랄 판에 사실 지금 불거진 UDT 잠수 막았다는 부분은 이런 논란은 앞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것 그렇죠. 중에 하나인데 예. 사실은 뭐 다이빙벨 말씀하신 다이빙벨 논란 그리고 민간 잠수사 배제 논란 예. 등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당시 16일, 17일 상황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이때 예. 당시에는 한 명의 잠수사 그리고 하나의 더 장비라도 넣었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경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답답한데 핵심적인 문제고요. 예, 그리고 너무 우왕좌왕했다. 당시에 그 상황 자체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예.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을 자초했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해경은 민간 잠수사 배제한 거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어요. 효율성이라는 이유를 내걸고 있지만 과연 해군까지 배제한 게 효율성인지 그렇죠. 글쎄요. 게다가 해군 같은 SSU나 UDT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천안함 때도 직접 경험이 많은 경험을 했던 그런 요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해군 요원들까지 배제를 했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왜 그랬는지 과연 무엇 때문에 진짜로 언딘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좀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예. 언딘 쪽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딘 쪽에서는요 사실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혜 계약이 아니라 16일 사고 당시 사고 직후에 내려갔던 많은 업체들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가장 능력이 있고 장비가 뛰어나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채택이 된 것뿐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기회를 달라 이랬던 거 아니고 해경 쪽에서 단지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경험 부분 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같은 해역, 그러니까 맹골수도 바로 근처에 있는 해역에서 아주 물살이 빠른 데에서 3년 동안 독일 업체하고 이 발전소 이 건설 작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조류 상황, 기상 상황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경험도 풍부하다. 외국에서 90% 수주를 할 정도로 뭐 뛰어난 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다른 얘기 해보죠. 이제 그 유병헌 전 회장 주변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일가들이 이름뿐만 아니라 상품으로도 돈벌이를 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미 그 여러 가지 세모, 네모, 또 뭐 노른자, 노란자, 트라이곤 등등 뭐 회사 이름을 짓고 이 회사 이름 지은 값으로 뭐 1년에 몇 억, 뭐 총 해서 뭐 수백억 그렇죠. 받아챙겼다 이런 예. 얘기가 상표. 나왔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회사 이름뿐만 아니라 어떤 상표, 어떤 예. 상품의 상표 이름까지 유 회장 일가가 지어서 상표값을 챙겼다는 겁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예, 하죠.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양발에, 두발에, 세발에, 맨발에다 무슨 상표 이름 같습니까? 글쎄요.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참 헛 웃음이 나옵니다. 뭡니까? 꼬들 오돌 라면. 저게 라면 이름이에요? 이건 라면이고요. 예. 위에 양발에 두발에는 양말 이름입니다. 아하. 아, 그리고 뭐 힘 세지, 더 세지, 이렇게 세다 뭐 이런 그 힘을 강조하는 이름들도 많이 지어놨고요. 유기농 참 맛나지 소세지 그런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한글 이름을 좀 연음화해서 지은 이름들이 많고요. 저렇게 져줘서 이름값 받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좀 유치해 보이는 상표를 짓고 상표값을 걷어들였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름을 짓고 단순히 돈을 걷어들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검찰 수사의 핵심 중에 하나가 유 회장 일가가 계열사에 지분만 갖고 있고 사실상의 경영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네. 사실상 회사 이름도 짓고 그 돈을 받고 상표 이름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어떤 그 사전에 어떤 정보가 있어야 그렇죠. 되지 뭘 않습니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아야지 뭘 이름을 짓는데 예. 그렇다면 이런 상표 이름까지 일일이 다 지을 정도였다면 어. 과연 경영에 관여를 안 했겠냐 이런 의혹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도 이 유 회장 일가가 사실상 경영 정보를 일일이 보고를 받고 예. 경영을 좌지우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권준기 기자 잠시만요. 지금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해양경찰청 이용욱 국장 관련된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번 세월호 조사 과정에 참여를 했지만 과거 세모에 근무한 경력으로 논란을 일으킨 해양경찰청 이용욱 국장이 전보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협력관으로 전보돼서 진도 현장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언론의 의혹 제기로 이용욱 국장을 진도 수색 구조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국제협력관으로 전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과 본인의 해명을 비교해 철저하게 진상조사는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앞서 전해드렸죠. 이용욱 국장 세무에서 한 7년간 일을 한 경험도 있고요. 뭐 경정 특채를 들어가서 10년 만에 총경. 뭐 지금 앞서 전해드렸기 때문에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찌됐든 지금 이 세무와 관련 있는 사람이 이번 사건에 수사를 한다. 그거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게 네. 아무리 공정하려 한다 하더라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경이 빠른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드리죠. 네. 그러니까 이름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름으로도 회사 이름 지어줘서도 돈 벌고, 네. 그리고 그 회사와 관련된 상품 지어줘서 돈 벌고, 네. 그런데 나는 그 회사에 대해서 모른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크게 세 가지 루트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회사 이름 예. 그리고 상표명 크게 한 가지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페이퍼 컴퍼니 이른바 유령 회사를 지어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이것도 엄청난 그렇죠. 돈을 챙겼죠. 컨설팅 비용. 또 한 가지 유병헌 회장의 이 사실상 이 아마추어 사진 작가 뭐 지금 나오기로는 사실 그 정도 값을 매길 수 있는 사진은 아닌 걸로 지금 예. 전문가들이 얘기를 아해. 합니다만 예. 이 아해라는 그 이름으로 활동했던 사진을 또 팔아서 여러 가지 돈을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름값 그리고 컨설팅 비용 그리고 사진들 과연 이런 이 명목으로 챙긴 돈들이 이윤을 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헛돈을 썼겠냐는 거죠. 당연히 경영에 관여를 했고 그리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돈이 나간 게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준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